이번 시간 정비사업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각종 관련 이제 조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요 부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주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주택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의 건설 비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의 이제 건설 비율 건설과 관련해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국민주택 규모의 이제 주택 기대인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의 이제 주택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90% 이하.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최대가 이제 비율을 정해도 95%까지입니다. 90%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또 건설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의 이제 건설 비율을 최대 30%까지, 30% 이하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의 이제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주택이 이제 소형주택이고 용적률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그 법정 이제 상한율인데 만약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한도는 300%인데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정비 계획을 할 때는 250% 적용하기로 했다. 그럼 이때는 법정 상한까지 허용을 해주고 여기 이제 추가되는 50%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은 소형주택으로 해서 건설해서 각각 공고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주택은 일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각각 건설 비율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감인억제근이냐 감인억제근역 외지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완화된 용적률 중에서 최대 이제 100분의 50까지가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100분의 75, 즉 75%까지는 소형주택으로 해서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설 비율 재건축하고 재개발 두 가지 나눠서 이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소형주택의 이제 선정,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전체 세대수를 이제 각각 건설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얘는 임대를 하는데, 선정 방식은 공개 추천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한 전체 주택을 기준해서 공개 추천 방법, 그래서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동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개 추천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소형주택 인수 누가 하냐 그 내용인데, 자, 인수자 법에서 이제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순으로 해서 각각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최우선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이제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자가 이제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즉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이때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형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인수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형주택 공급 가격과 관련해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로 각각 하도록 되어 있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한테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소형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 의무 기간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과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유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소형주택은 이제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정비구역에 분할 또는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하나의 이제 정비구역을 하더라도 분할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사업구역을 하더라도 결합, 같이 이제 묶어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순환 정비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환 정비 방식은 정비 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이 이제 철거되면 그 철거와 관련해서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시행 방식이 순환 정비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의 이제 정비 사업 구역인데 사업 실시 단계를 나눠서 1단계 지역, 2단계 지역, 자 이렇게 이제 분해서 지금 이제 정비구역 밖에 뭐 거주 시설이 있으면 여기 이제 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뭐 소유자나 임차인 관련해서 우선 입주를 시키고, 여기 이제 사업이 끝나면 다시 입주를 시키고, 그다음 2단계 이제 사업 시행할 때도 2단계에 주택의 이제 거주자나 또는 뭐 거주 소유자와 관련해서 일단 뭐 임시 시설에 거주시키고,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입주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사업 구역을 하더라도 진행 단계를 나눠서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게 순환 정비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순환 정비 방식은 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 대책의 일환이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비 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수용 시설, 주로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분이 이제 철거될 때 임시 수용 시설과 관련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임시 수용 시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할 때 하고, 그다음 재개발 사업 이 두 가지는 사업 시행자가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시 수용 시설 설치, 자 이게 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대상 사업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두 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택자금의 융자 발생 등 임시 수용에 상하는 조치, 임시 수용이 필요한 그와 같은 이제 조치와 관련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는 임시 수용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여기서 뭐 공공단체면 주택공사, 그리고 그 밖에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시 사용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시 사용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3자하고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같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시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료나 대부료 등과 관련해서는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단체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료하고 사용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면제가 되지 않지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관련된 뭐 임시수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철거 등을 통해서 원상 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임시상가를 이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임시상가 설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시사용과 관련해서 공공단체나 개인시설 또는 토지와 관련해서 일시사용과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손실을 입게 되면 손실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수용하고 사용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이제 수용하고 사용인데, 자, 우선 수용이나 사용하려면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으로 인정고시와 관련해서 의제가 되는 시기. 자, 이게 언제냐 그 이야기인데, 이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 계획이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리고 고시가 되게 되면 이때는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고시가 된 게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공익사업으로 인정고시 의제되는 시기에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인가고시를 할 때, 자,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으로 이제 인정고시가 되면 보상 관련해서 원칙은, 자, 수용하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로 보상 시에 사전이 아니고 사후에 보상하는 게 가능하고, 또한 원래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규정인데, 현금 보상이 아니고 현물, 정비 사업에 따라서 완공된 대지나 건축물로 주는 현물 보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와 관련해서 여기 두 가지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 등의 이제 비용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완화된 용적률은 125%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건축 사업에 있어가지고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사업 시행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이제 된다는 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유자라고 해서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동의한 자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적 분양받을 자격이 인정이 되고, 재건축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부동의 동의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해서는 토지동 소유자의 이제 지위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지위와 관련해서 매도를 할 것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청구한다는 건 소송 등을 통해서 법률에 이제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해당되는 이제 토지동 소유자의 이제 지위와 관련해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인가가 있게 되면 인가 고시로부터 30일 이내 매도 청구 이제 대상과 관련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자에게 각각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서면으로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해서 동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각각 서면에 의해서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의한 자와 관련해서 일단 법적으로 이제 매도 청구하는데 사전에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의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촉구받은 토지동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해답을 해야 되고,
자, 법에서 일단 2개월 이내 해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개월 이내 해답을 하지 않았다.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각 동의하지 아니한 걸로, 부동의한 걸로 의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간 2개월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해당되는 이제 기간이 지나면 2개월이 이제 지나게 되면 다시 2개월 이내 토지 소유자 등과 관련해서는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재건축 사업 매도 청구와 관련된 규정 최근에 이제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특례에서 나있는데, 자,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와 관련해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특례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건축 허가나 또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된다. 이건 이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이기 때문에 이거 매입과 관련해서 각각 면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토개혁법상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의제가 된다. 그래서 원래 뭐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내용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별도의 이제 변경 절차 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정비 사업 시행 방식이, 즉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이 스스로 개량 방법 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이때는 정비 사업 구역을 지정 고시가 되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게 의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 방법 또는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 고시가 된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되어 있는데, 이때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걸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사업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의제. 자, 이 부분은 중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뭐 관리 처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 처분 계획은 주로 이제 분양을 이제 해주는 방식에서 사업을 이제 시행할 때, 이와 같은 경우가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뭐 토지 등 소유자가 만약에 이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가 만약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이 이제 1,000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에 조합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주택 건설 예정이 1,500세대를 만약에 건설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뭐 조합원과 관련해서는 공급은 1,000명 원래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예정 세대 수가 1,500세대면 5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 신청을 미리 받고,
그래서 뭐 토지동 소유자 중에서 이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제 분양 신청 결과 900명이 분양 신청했다. 그럼 이때는 뭐 조합원과 관련해서 100세대 이게 신청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건설 예정 세대 수가 1,500세대니까 나머지 이제 500세대와 관련해서는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사전에 완공이 되기 전에, 주택이 이제 완공되기 전에 확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분양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인가 고시가 되게 되면 인가 고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 120일 이내 토지등 소유자에게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분양에 관한 통지 규정인데, 뭐 분양에 따른 계략적인 이제 분담 금액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분양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일간 신문에 분양과 관련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를 하게 되면 분양 통지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정해서 분양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은 최소 30일에서 60일 기간, 이 기간 내에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해서 분양 신청된 결과를 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통지하고 분양 공고, 지금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되면 법적으로 120일입니다. 120일 이내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 기간, 원칙적인 기간은 분양 통지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동안 정해서 각각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쭉 유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분양과 관련된 공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또는 고시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에 있게 되면 120일입니다. 120일 이내 120일 이내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통지, 그리고 일간신문에 이제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사업에 따라서 부담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계략적인 부담 금액하고 분양 신청 기간, 자, 이걸 이제 각각 공고하고 이제 통지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은 자, 최소 30일에서 60일 범위 내에서 각각 신청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제한입니다. 그래서 재당청 제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토지등 소유자, 즉 조합원의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재당청과 관련해서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법에 따라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와 관련해서는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자, 그래서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는 다시 투기 가액 지구에 있어서는 조합원과 관련된 조합의 지위적 재당첨과 관련해서 이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고,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 시행된 정비 사업이고, 자, 이건 이제 조합원의 이제 지위와 관련해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때 이제 선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 5년 이내는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당첨 제한 이 부분 뭐 적용 주택법에 따른 이제 투기 가열 지구가 대상이다. 그거 이제 좀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분양 신청을 했다가 기간 만료되기 전에 신청 자체를 철회를 했거나 또는 투기가열 지구에 있어서 재당첨 제한, 자, 여기 해당이 되거나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정에서 분양 대상의 그 제외가 되는 사람,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이제 지위와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 신청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분양 신청을 철회한 경우,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따라서 분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와 관련해서 손실과 관련해서 손실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손실 금액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 각각 손실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의 이제 시작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산 여기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해당되면 손실과 관련해서 보상해야 되고, 여기 손실보상은 협의사항이고, 그 협의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일을 기준해서 90일 될 때까지,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까지 손실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 시작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일단 현금으로 이제 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청산 금액은 사업 시행자하고 투기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기대인데, 원래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90일 될 때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자, 그럼 이때는 재결과 관련해서 재결 신청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협의가 이제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되는 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되게 되면 그 90일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60일 이내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또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 60일 이번 이제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해당되는 이제 기간을 넘어서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60일 이내 재결 신청이나 또는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60일 경과된 이후 신청하게 되면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도 이제 새로 신설된 분이니까 좀 잘 봐두셔야 된다. 자, 그다음 이제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일단 분양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조성되는 이제 대지하고 건축 시설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 즉 정비 사업 끝난 후 분양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분양 처분을 미리 확정짓기 위해서 수립된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해서
뭐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사항이 되어 있는데, 자, 관리처분 계획은 일단 분양과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내용 앞에 분양자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각종 분양과 관련됐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것, 무슨 액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도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뭐 권리라든지 분양과 관련된 명세, 여기서 이제 명세라는 건 해당되는 이제 지번이나 토지나 건물별로 해서 소유자, 그리고 면적, 토지 같은 게 이제 지모, 이런 내용을 지번별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이 되면 이게 명세입니다. 명세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도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종전 토지 그리고 종전 건축물과 관련해서 가격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해서 가격은 언제를 기준해서 이제 판단하냐 그 내용인데, 종전 토지와 건축물 가격 기준은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이 인가받아서 고시가 된 고시일을 기준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이 아니고 종전에 있던 토지하고 건축물의 가격과 관련해서 정하는 기준 시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번에 나 있는 거,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이제 명세,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가격 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종전 토지하고 건축물 가격 정하는 기준,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의 이제 수립 기준, 원칙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이용사항, 그리고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또는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적합하게 이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 토지하고 뭐 종전 토지나 이제 건물하고 나중에 이제 새로 조성이 돼서 분양해줄 토지나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서 서로 적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합하게 응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중앙권 또는 금왕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필요하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늘려주게 되면 좀 증가시켜 주게 되면 이게 중앙권이고, 원래 이제 받을 것보다 줄여가지고 각각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감한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늘려줄 수가 있고 또는 감축, 줄여서 주는 것 이게 이제 가능하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좁은 것은 늘려줄 수가 있고 지나치게 넓은 것은 줄여서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가하게 되면 정한권, 그 다음에 감소시켜 이렇게 되는데 감소시키면 감한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현금청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현금청산 너무 좁은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좁거나 또는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분할이 된 토지와 관련해서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현금 청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금 청산을 할 수 있는 경우 이거 표현 잘 봐주시고,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된 후 분할됐다는 건
투기 목적으로 해서 이제 취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현금 청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해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면 너무 좁은 토지 같은 경우 청산시키거나 또는 토지에 이제 가름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분양 설계에서 나있는데 분양 설계는 신청된 내용하고 분양 신청된 내용하고 나중에 이제 건설할 주택과 관련해서 분양 어떻게 할 거냐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분양 설계와 관련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다. 원래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30일에서 60일인데 여기 이제 60일이면 만약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날, 만료된 날을 기준해서 분양 설계와 관련된 계획은 수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분양 설계와 관련해서 진위에 뭐 관리 처분계획 인가 구실도 아니고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된 날, 뭐 토지동 소유자 뭐 1,000명 중에서 900명이 신청했다. 그럼 여기 이제 900명 신청된 것 이걸 규율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시기를 좀 잘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각각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